안녕하세요. 말하는 스콘입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만큼 취준생처럼 살고 있어서 에어부산을 못 올릴 뻔했는데 많은 스콘 피플들이 도와준 덕분에 영상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그럼 에어부산 실무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가는 방법, 공항에서 이동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바로 면접장 확인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하면은 신분증 확인하고 명찰 받고 8층 대기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B조는 짐을 다 들고 5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A조는 같은 층에서 가림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뒤에서 같은 조끼리 대기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서로 인사 조금씩 이렇게 눈인사나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같은 시간대의 조가 A, B 두 개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5층과 8층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 거였고요. A조가 직전에는 8층, B조는 5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면접 대기실 앞에 정수기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딜레이는요, 한 15분에서 30분까지 넘어간 후기는 제가 못 받아봐서 15분에서 30분 이내라고 전달 드릴 거고, 면접 시간은 실무 면접 총 2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시가 있었던 그 조는 한 15분도 있었다고 하니까 결시가 없는 조는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된 거겠죠? 8명이 한 조예요. 그래서 8명이 한 조고 면접관 앞으로 이렇게 입장을 했을 때 면접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디귿자 워킹 하면서 본인 번호에 서는 방식으로 면접은 진행 시작하게 됩니다. 5층 면접 장소가 면접관과의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번호 이렇게 포함해서 둥그렇게 서서 면접을 봐서 그런 건지 끝에서 면접 봤던 학생이 면접관들과의 거리가 더 가깝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끝번호가 돼서 끝에 서게 되면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미지 트레이닝에 꼭 넣으면 되겠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굉장히 편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면접관 분들이 공감도 잘 해주시고 약간 핑퐁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그런지 그리고 오히려 실수하거나 하면 더 활짝 웃어주시고 관심도 이렇게 뭐 긴장하셨어요? 이러면서 매끄럽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하방 이제 전달해준 후기 중에 나도 실수할 걸 그랬나 이러면서 관심 받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실수는 괜찮은데 되도록이면은 승무원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면 평정심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실수를 했다고 떨어지거나 하는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잘 이렇게 꾹꾹 담아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은 양옆으로 여승무원으로 보이는 실무진 2명이 있었고 가운데 자리에 남자 직원분이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직전 실무 면접은요, 공통 질문만 받았다는 후기가 좀 많았는데 그리고 꼬리 질문이 있어도 한두 명, 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 명만 받았다고 합니다. 꼬리 질문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저한테 관심합, 병풍합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꼬리 질문 받지 않고 합격한 인원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관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병풍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더 물어보지 않아도 뭔가 이 친구가 마음에 들으면은 시간을 더 확인할 친구에게 쏟겠죠, 면접관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아예 질문을 못 받았는데 병풍했는데 떨어졌다 하면은 내가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로는 이 친구가 드는 예시나 이런 말하는 것들이 좀 면접관들이 보기에 과장됐거나 조금 신뢰감이 안 가거나 확인할 길이 필요한 그럼 좀 특별한 예시라든지 좀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예시로 이렇게 내비쳤을 때 면접관들은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묻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이 친구에 대해서 더 알아야지 평가가 가능한 경우가 관심 질문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 화법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답변할 때 명료하게 하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좀 명료하다라는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간단 명료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명료하게 하라 그러는 게 짧게 말하는 건 줄 알고 되게 줄여서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명료하다라는 건 약간 확 뚜렷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게 명료한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면접관들이 들었을 때 추가 의문이 들지 않도록 정확한 그 범위 내에서 답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소통 능력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질문을 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못 알아들어. 그리고 내가 그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주저리 설명하는 친구랑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친구랑 누가 더 훌륭한 직원이 될까요? 그거를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통 능력이 센스 있게 알아채고 뭐 다가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명료하게 말한다는 건 모든 면접에서 동일시하게 요구되는 그런 기본적인 그리고 이야기를 여러분들 약간 임팩트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임팩트도 중요해요. 근데 그 임팩트를 얘기를 하고 그 따라오는 예시가 임팩트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걸 예시로 들지 않아도 되고요. 오히려 무난한 게 면접관들도 본인들의 경험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무난해도. 답변은 임팩트 있게 하는 것보다도 컴팩트,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게 저는 더 승무원 면접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가끔 승무원 면접 이렇게 말하는 유튜브 선생님들 말고 일반 기업 면접 유튜브 선생님들 보면은 뭐 임팩트를 남기셔야 돼요라고 하는데 우리 승무원들은 임팩트를 남기는 것보다는 편안함과 무난하게 이 사람들과 잘 몇 시간 동안 비행을 했을 때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묻어나는 게 크게 없는 사람이 더 승무원적인 자질로 더 탁월할 수 있어요. 특히 부산 쪽 승무원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다들 아름다우시긴 한데 편안한 인상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의 누구 얼굴 이런 느낌 아니어도 각각 개인이 갖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웃었을 때 편하게 웃었을 때 미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 웃는데 좀 이렇게 바보 같은데요, 선생님. 막 이렇게도 말하는데 바보 같은 건 본인이 웃을 때마다 이렇게 거울로 내 얼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해서 바보 같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고 가장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치아도 다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치아가 반만 보여도 내 얼굴 근육이 부담스럽지 않게 움직이는 그 상태를 전해주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욕심 부리지 않고 또 절실함을 그렇게 내비쳐서도 안 돼요. 면접 볼 때 절실한 것도 무기다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절실함을 내비친 거잖아. 내 안에 바닥까지 보여준 거잖아. 속마음까지. 그럼 면접관들은 이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친구보다는 실제로 손님이랑 있을 때 손님이랑 어떠한 상황이 극에 달했어. 근데 우리 승무원이라는 사람이 이
속마음을 다 내비치면서 포커페이스도 유지 안 되고 그 상황에 막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실한 건 그냥 본인의 이런 면접에서 그렇게 저는 좋게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약간 눈빛에 그런 고양이 눈 장착하고 이렇게 보면 더 좋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는데 요즘에 절실한 것보다는 평온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어떤 누가 있어도 포용할 수 있는 그게 좀 엄마 같은 느낌? 이거를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전 뭐 아랍어도 하고 뭐 특이한 뭐 운동을 해서 막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도 그냥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승무원에게는 더 적합하다. 물론 톡톡 튀는 사람들이 더 그 장점을 가지고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보았을 때는 그렇다라고 해서 나만의 색깔이 너무 독특해서 이걸 잘 강점으로 살려내는 것이 좀 괜찮은 케이스들은 그렇게 몇 안 돼요. 저는 제가 예전에 언어를 잘하니까 언어적인 거를 막 세워서 저는 글로벌적인 감각이 있고 뭐 해외 생활을 곁들여서 뭐 많은 사람들을 뭐 문화를 배웠고 뭐 어떤 나라 사람이 와도 어렵지 않고 막 이런 걸로 자소서를 막 썼어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써도 실무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이 국제적 감각이라는 게 있다고 내가 이걸 하나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는 서브적인 거고 무난하게 승무원적인 그런 수용 능력이나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조금 더 이 단체 생활에 특화된 부분을 설명해 준 다음에 언어도 해요. 해야지 이게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2외국어는 우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알겠죠? 가끔 언어를 잘하니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너무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포인트에만 막 꽂아서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오히려 그 부분은 약간 후추처럼 이렇게 톡톡 뿌려서 써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또 외모적인 이미지랑 해서 잘 맞춰서 더 좋은 방향으로 구성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채용의 특징으로는 면접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입과도 되게 타이트하게 6월 달 초에 진행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줄 앞으로 잘 조정하시면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항공사 특징이 부산 베이스고 계속 김해공항에 쭉 거주해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그런 부산 지역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점과 확실한 회사에 대한 로열티 많이 보여주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느낌 잘 살려서 외우기보다는 내 생각 위주로 잘 담아서 전해주고 오세요. 잘하고 오세요, 여러분들. 화이팅! 먼 길 가니까 챙겨갈 것도 다 본인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잘 준비해서 챙겨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오십시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안녕.